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2월 11일까지 3일간 도시주택국을 비롯한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주요 업무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국장님 소관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만모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장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정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영주 부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영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배선철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윤영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조영주 건축허가과장입니다. 박석순 주택과장입니다. 이재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비전과 전략,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쪽입니다. 비전과 전략입니다. 도시주택국은 대도시 위상에 걸맞는 도시 행정 구현을 위한 전문성 강화와 정책 방향 설정으로 미래 수요에 대응하고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스마트 도시 조성을 위해 힘쓰며 장기 발전, 도시 정책 수립 및 역량 강화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인구 50만 대도시 진입에 따라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과 시정 방향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도시 관리 및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요 검토 사항은 2035 공원 녹지 기본계획 변경 사항 반영, 주요 산지 합리적 보존 및 관리 방안 마련, 역세권 및 대규모 사업 계획과 연계한 도시 관리와 개발 구상안 등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미래 국제 첨단 스마트 도시 조성입니다.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도시 기반 시설과 융합하고 민선 7기 정책 방향과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스마트 도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급격한 사회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작년에 선정된 스마트 시티 솔루션 확산 공모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관련 공모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평택시가 스마트 거점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5성급 글로벌 브랜드 관광 호텔 유치입니다. 팽성읍 원정리 일원에 내래 관광지와 연계하여 5성급 인터컨티넨탈 브랜드 관광 호텔은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관광 휴양형 지구단위 계획으로 주민 제한된 사항이며 지하 4층, 지상 9층 규모로 객실 251실, 문화 레저 시설 등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건축 허가 및 실시 계획 인가를 완료되는 대로
착공하여 2024년 말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쪽입니다. 석정근린공원 민간 사업 추진입니다. 장당동, 이충동 일원에 7만 7천여 평 규모의 녹색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민간 개발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 사업 시행자인 평택 석정 파크 드림으로부터 보상비 1,140억 원이 납부되어 보상 협의 및 재결 공탁을 하고 11월에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신청되어 용도지역 변경 및 주택 사업 승인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상반기에 착공하여 2024년 말 사업이 준공되면 총 932억 원 규모의 공원이 조성 기부 체납될 예정입니다. 8쪽입니다. 공공시설물 표준 디자인 재정비입니다. 2014년도에 수립된 공공시설물 표준 디자인 중 개선이 필요한 일부 시설물과 새롭게 표준화가 필요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공공시설물 표준 디자인 재정비를 추진하는 것으로 버스 승차대와 쓰레기통 디자인을 전면 재정비하고 공사장 가림막 디자인을 유형별로 다양하며 재활용 분리수거대의 표준 디자인을 신규 개발함으로써 가로 시설물의 기능성과 신미성 제고를 통한 도시 경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통북지구는 부지 주송 공사가 작년 12월 완료되었으나 일부 공사 미시공분에 대하여 보완 중에 있으며 시설물 인계 인수 및 환지 처분 공고 후 청산금 진수 교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만호지구는 사업 시행자 지정, 교통, 환경 영향평가, 심의 등 행정 절차를 통하여 금년 내 실시 계획 인가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가곡지구는 한강유역환경청과의 전략 환경 영향 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중장기 도시개발 사업계획 수립은 개발 압력의 효율적 대응을 위하여 개발 가용주의 개발 구상안 마련 및 사업 실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시민 중심의 민간 제한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총 17개 지구에 878만 제곱미터의 민간 제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13개 지구는 공사 준비 및 진행 단계에 있으며 1개 지구는 환지 인가, 3개 지구는 구역 지정 절차 이행 중으로 공공사업과 연계한 민간 주도의 도시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의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고도 국제신도시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수도권 남부 거점 지역의 고품격 도시공간 창출을 위하여 수요 여건 및 개발 규모를 고려하여 총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서정리 역세권 중심으로 개발되었으며 2019년 9월 83만 평이 준공되어 현재 약 18,000여 명이 입주하였습니다. 2단계는 한박산 근린공원
조성 지연으로 2-1단계와 2-2단계로 구분되어 작년 11월 변경 고시되었으며 2-1단계는 행정타운 중심으로 2021년 12월 31일자로 66만 평이 준공되어 금년 1월 말 기준으로 약 3천여 명이 입주하였습니다. 2-2단계는 한박산 근린공원 특화 개발을 통해 금년 말 60만 평을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 60%입니다. 3단계는 특별구역 등 195만 평을 25년 말 준공할 계획이며 그중 3-3공구는 19년 9월 평택도시공사에서 착공하여 현재 약 82%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국제 신도시로 개발될 수 있도록 사업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 재생 사업 추진입니다. 도시 재생 뉴딜 공모 선정 사업 등 추진 중인 도시개발 사업 10개 지역은 총 사업비 1,578억 원을 투자하여 202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255억 원을 투자하여 도시 재생 거점 시설 조성과 지역 역량 강화 사업 등 도시 균형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26년까지 도시 재생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행정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체계적인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계획 수립입니다. 2021년 5월 수립 완료한 2030 평택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1단계 정비 예정 구역인 서정 신장 지역 상계소에 대해서는 공동 이용 시설 확충 및 기반 시설 정비 등 주거 환경 개량하기 위한 세부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부분별 정비 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주민 설명회 및 공람을 실시 후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뉴타운 해제 지역 내 주거 환경 불량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빈집 정비 및 집수리 지원 사업입니다. 빈집 정비 지원 사업은 2021년 수립 완료한 평택시 빈집 정비 계획에 따라 도시지역 빈집 154호에 대하여 2022년부터 26년까지 연차별로 빈집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이며 금년도에는 사업비 3억 1,400만 원을 투자하여 빈집 정비 사업을 35호에 대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집수리 지원 사업은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도시 재생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도 38호를 완료하였고 2022년도는 205호, 2023년도는 65호에 대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은 재정비 촉진 지구 해제 구역 및 해제 지역에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된 단독주택 5호에 대하여 금년 사업비 6천만 원을 투자하여 보수 지원할 예정입니다. 빈집 및 집수리 지원 사업 등을 적극 홍보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대상 주택을 확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역 건축 안전센터 설치 운영은 어제 조례 심의 시 의원님들께
설명된 사항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입니다. 농지 불법행위 단속 추진입니다. 농업용 창고, 버섯 재배사, 농막 등 허가나 신고를 득한 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주차장, 야작장 등 타용도로 불법 전용하여 농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2021년도 상하반기에 단속을 실시하여 원상복구 명령 및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농지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 근절과 경각심 고치하고 적법하게 인허가를 득한 행위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효율적 농지 관리로 농업인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개보수비 지원 사업으로 금년도 지원 사업 접수 결과 208개소가 신청되었으며 이달 사업 대상지를 선정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 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도시숲과 안전이 공존하는 공동주택단지 조성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시숲 조성을 위해 사업계획 승인 단계부터 아파트 단지 조경 면적 및 수종 확충 계획을 녹지부서와 적극적 협의를 하여 조화롭고 다양한 평택형 공동주택 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지 내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셉테드 디자인을 적용하고 공동주택 디자인 세부 가이드라인이 적극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이를 통한 특화된 도시미관 향상 도모에 기여하고 입지민의 생활환경 향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문화 조성입니다. 공동주택의 노후된 시설물 보수, 보강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동대표 법정교육 온라인 교육비 지원과 비의무 관리 대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해 노력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입니다. 도시미관 저해 요인인 현수막,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해 수거보상제, 365 기동반 및 상업지역 내 불법 전단지 야간 단속반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복시장 간판 개선 공모사업은 작년 7월 최종 선정되어 통복시장 일원 노후되고 있는 무질서한 간판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현수막 지정 게시되는 연내 15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체계적인 광고물 정비를 지속 추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부동산 시장의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각종 세원의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를
공정하고 균형 잡히게 산정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개발 이익 환수를 위해 각종 인허가 등 준공된 토지에 대하여 정확한 개발 부담금을 산정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및 탈세 방지를 위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검인, 토지 거래 계약 허가 등을 철저히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 목적물 정보를 투명하게 공정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을 육성하여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디지털 지적 제조사 사업입니다. 지적 불법지에 대한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지적 선진화의 시대에 부응하는 디지털화된 지적 공부가 되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사업 대상은 268개 지구 및 6만 지구에 총 64,115필지이며 현재 21개 지구 5,312필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2020년 지적 제조사 사업은 주택 1지구 등 2개 지구는 경계 확정을 하여 이의신청 접수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팽성, 원정 1지구 등 9개 지구로 지구 지정 완료 후 경계 확정 측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적 제조사 사업은 유천 1지구 등 16개 지구로 총 3,015필지 156만 평방미터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3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명 주소 정착입니다. 주택, 상가 등 주소가 필요한 모든 건축물에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며 법정 주소로 사용되는 동시에 국가 주소 정보 시스템의 변동 사항을 실시간 정비하여 국민의 도로명 주소 사용에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가구 주택에 대한 상세 주소와 건물이 없는 생활시설인 옥외 대피소, 택시, 버스 승강장 등의 시설물 주소를 부여하여 생활 편익 제공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확한 위치 정보를 구축하겠으며 앞으로도 도로명 주소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도로명 주소 사용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부터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가셨네. 예, 김영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새해 처음 들어서 하는 우리 업무보고관한테 우리 국장님 비롯해 과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페이지 6페이지를 좀 한번 봐주세요. 그 5성급 글로벌 브랜드 관광 호텔 유치 이쪽에 이제 그 사업 계획에 보면 공공기업 부문에
문화레저 시설 아이스링크 내리문화공원 관련 추가 시설을 협의 중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업무 보고 받고 이제 작년도에 했을 때 그쪽 호텔 측에서 우리 그 공원 지역이 일부 이렇게 면적이 들어간 그 보상으로 우리 약 그 전에 16억 정도의 그 예산을 들여서 아이스링크를 조성을 하고 이거를 이제 시에다 기부 체납한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차후에 또 추가 시설을 협의 중이라고 하셨었어요. 이제 했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질의하길 추가 시설 중에서 세부적으로 어떤 거를 하실지 저희가 질의를 했었고 저희가 이제 그 차후에 거기에 동천리 게이트 K6하고 가까워서 이제 거기에다 어떤 추가 시설을 할 때 평화공원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안보에 관한 어떤 그 공원 조성을 계획을 좀 한번 상의 드려봤었는데 그 계획은 어떤 쪽으로 좀 추진하고 있는지요? 네, 현재는 이제 현재까지 진행된 거는요. 예, 그 통합심의위원회 재심의가 있어서 예, 그까지 진행이 됐다는 말씀드리고 예, 예. 그 공공기업 부분에 대해서는 45억인지 46억인지 금액이 이제 좀 헷갈리는데 예, 이제 애시당초 이제 그 공동위원회 당시에 예, 예. 이제 45억 가량을 이제 공공기업 하는 거로 이렇게 금액은 세팅이 된 거고요. 네, 그 중에 이제 그 공원 쪽에 들어가는 거는 아이스링크하고 그 문화 그 외국인들이나 이제 내국인들이 이제 집합해서 모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하기로 했는데 네, 공원에 과도한 시설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다른 시설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고 이제 아이스링크에 대한 거는 이제 호텔 남측으로다가 호텔 북측으로다가 이제 설치하는 거로 그렇게 협의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준공 뭐 착공은 올 5월달에 해서 준공이 2023년 10월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요 지금? 그 이제 각종 사업들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PF입니다. 이제 의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예, 예. PF가 되는 게 이제 건축 허가가 돼야 이제 PF를 할 수 있는 예. 겁니다. 지금 저희도 이제 PF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굉장히 좀 주의 있게 보고 있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통합심의에서 이제 심의가 됐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이제 이번 달 안으로 이제 건축 허가가 접수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제 되고 나면은 바로 이제 그 허가가 진행이 되고 나면 이제 PF가 되고 이제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순서로 다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게 지난 9월 달에는 재심의가 이루어졌고 올 1월 10일 이게 이제 조건부로 됐네요. 그러면 이거 뭐 이제 통과하고 이런 데는 별 문제 없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어차피 우리 그 평택시에 5성급 호텔이 없어서 이쪽에 유치하는 일이니까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그 7페이지에 보면 그 민간 석정 그린공원 민간 사업 추진 이게 지금 현재 진행 단계가 어느까지 이루어졌어요? 보상은 이게 지금 1,140억이 다 이루어진 건가요? 예, 다 이루어졌고요. 수용 재결까지 이제 끝난 거라 예. 이제 보상은 이제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원님. 보상은 다 끝난 거고 네네. 지금 이제 주택건설 사업 승인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환경청에 또 협의가 가야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경청에서 또 이게 또 일부 보완을 받은 내용이 있어요. 이제 보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북쪽에 그 돌산부대 169인데 3대대 북측으로다가 이제 있잖아요. 그- 부대가. 그- 예. 부대가 있고 그 옆에 이제 유치원이 있는데 네. 요게 이제 학교영향평가 구역에 해당이 됩니다. 길 건너지만 네. 반경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학교영향평가를 아직 못했어요. 이제 그거 진행해야 되고 그런 게 다 진행이 돼야 이제 주택건설 사업 승인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에 착공했던 예정 시기가 저희가 이제 4월, 5월로 예정을 했는데 네. 지금 그런 각종 영향평가를 진행하다 보면 이제 몇 달 정도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또 이제 그건 또 외부 기관의 또 영향평가를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3-4달 정도 더 늦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보고 있는 시기는 정식으로 착공할 수 있는 시기는 2022년 9월에서 10월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하여튼 그쪽에 이제 장당 그 주민의 이게 이제 민간공원 개발도 수건 사업이거든요. 저 차질 없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주민들의 우려가 좀 있습니다. 무슨 우려냐면 이게 이제 화성 산업 건설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법적 조치가 이루어져서 뭐 조금 힘들겠다 뭐 이런다는 한간에 이런 그 의아스러운 소문들이 나도나 봐요. 이제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뭐 어떤 해결책이라든가 차질은 없겠죠. 이미 이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는 이제 네. 대법원까지 네. 법원 판결이 이미 끝났고요. 2년여에 걸쳐서 네. 소송을 진행 중에서 이제 그건 확정 판결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이제 고소인지 고발인지 그게 총 6회가 있었는데 예. 그것도 이제 전부 다 6번 다 이제 무혐의 받았고 네. 지금 뭐 아마 또 한두 건이 또 고발돼 있는 거로 지금 알고 있고요. 언론사에서도 계속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네. 취재를 하고 있고 뭐 끝날 때까지 계속 이렇게 될 거로 전 보여지는데 그래서 행정력이 엄청 낭비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대응하느냐고 직원들도 아주 엄청난 트라우마에 걸려 있고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관리자로서 직원들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 7번씩 고발당하고 그걸 어떻게 배겨나요 직원들이. 이게 진짜 너무 좀 제도가 이상한 건지 좀 답답합니다 지금 아주. 글쎄 그런 사항들을 이쪽에 이제 그 수용되는 그 주민들이 이 일들에 대해서 또 걱정을 하더라고요. 오랜 시일 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이제 그쪽에 머물러 있었고 지금 시작할 단계인데 또 법적으로 아마 그 사업에 대한 어떤 가지 못할 우려에 대한 이런 소문들을 퍼뜨리고 다니는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잘 처리해서 이 사업이 원만히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좀 해주시고요. 지금 8페이지에 보면 평택시 공공시설물 표준 디자인 재정비가 있어요. 재정비가 있고 뭐 하여튼 깨끗하게 뭐 이렇게 정리해서 저희가 쾌적한 주거 환경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여기 보면 재활용 분리수거대 자원순환과에서 표준 디자인 신규 개발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대체로 재활용 그 분리수거대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서 신규 디자인을 개발할 건가요? 뭐 어떤 그 지금 이제 조개토 쪽에 보면은 이상하게 파란색으로 막 이상하게 해놓고 해서 도시미관을 막 저해하고 있다는 질타를 많이 받습니다. 이게 지금 재활용 처리하는 그 시설이 분리수거대가 그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 네네. 그거를 좀 이쁘게 디자인해서 그 주변 경관에 맞게끔 예. 디자인을 해서 그걸 보급하고자 그 디자인 계획을 보급하고자 이제 하는 사항이 되겠고 이 사항은 환경부서에서 저희 까루다가 조금 해달라고 의뢰가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게 디자인을 할 때 이렇게 각처에 보면 색깔도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진짜 무질서하게 지역마다 다르잖아요. 할 때 보면 기본적으로 할 때 이거를 같은 디자인으로 뭐 형이나 위치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래도 일괄적인 신규 개발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왕이 신설할 경우에 구체적으로 잘 하셔가지고 이게 그 깨끗하고 쾌적한 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이 나오면은 의원님들한테도 예.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어떤 디자인이 좀 오면 저희 의회에서도 알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27페이지 좀 봐주세요. 도시숲과 안전이 공존하는 공동주택 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 추진 실적에 보니까 그 아파트 조경식재 현황 해가지고 이게 이제 2020년도고 2021년도 이게 이제 현황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2022년도 사용 앞으로 그 지속적인 식재 추진이 보니까 인광지구하고 이안 안중지역에 8개 단지에서 6,943세대 정도 들어서는 단지에 이거를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저희가 그 녹지율이 지금 공동주택 녹지율이 지금 기본 몇 %죠? 15%인가요? 법적 15% 이상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40% 내에 조경 면적을 확대 유도한다고 해도 이게 가능해요? 지금 옛날 같으면은 예. 지상에 이제 주차장이 설치를 해서 예.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예, 예. 지금은 단지 계획의 대부분 주차장이 지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네. 지상은 대부분이 공원화되어 있습니다. 아. 충분히 가능합니다. 글쎄 뭐 이게 조금 조경 확대 면적을 뭐 확대한다고 하니까 이제 걱정은 됐는데 대부분의 지금 주차장이 다 지하로 되고 1층에 이제 공간이 있어서 이걸 확대하게 되면 40% 정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예, 그렇게 가능합니다. 뭐 주차 시설이 없고 쾌적하게 공원이 조성되면 아파트 주거 환경도 좋고 쾌적한 환경 조성될 것 같습니다. 이 33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명 조서 정착을 위해서 여기에 나왔는데 이게 그 추진 실적에 보면 그 도시개발지구 내 도로명 신규부여 변경 폐지가 69건이 있어요. 69건이 있고 신규가 55건 국제계획지구의 2단계 등 했는데 이게 변경에 2건이 이게 지금 지제 역로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평택 지제역이 이제 평택 지제역으로 이게 변경이 돼서 이게 이제 평택 지제역로로 이게 변경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한 건은 뭐죠? 제가 이게 이 이제 한 건은 다시 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레비를 틀고 신도시를 가다 보면 그 레비 번지하고 거기에 차는 위치하고 이게 일치하지가 않은 경우가 아직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재정비가 돼서 저희가 그 구덕 신도시는 막 지금 공사가 난입하고 있는데 어디를 찾아가려면 저희가 모르니까 이제 레비를 찍고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뱅뱅 돌리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이제 도로명하고 건물 위치하고가 이게 번지가 일치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신경을 써 주셔서 재정비 할 때 잘 좀 해서 저희들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네. 이게 찾아갈 수 있는 도로명 그 체제가 확립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것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어젠가요? 그젠가요? 7분 발언을 통해서 이제 가장 우리 경무부서인 그 건축과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개발과 쪽에 그 민원을 좀 전담으로 처리할 그 창구를 좀 만들어서 업무를 좀 경감시키면 어떠냐고 한번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그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그 제안 받은 거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완료되고 나면 그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뭐 제가 제 주장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의정생활하면서 느꼈었던 것이 그 민원인들의 대다수가 찾아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뭐 어려운 민원도 계셨었지만은 뭐 단순 민원인데도 불구하고 오셔가지고서 이제 그 행정력을 낭비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이런 표현 드리면 죄송합니다만 반복적인 우리 공직자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반복적인 민원을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침에 출근해서 그런 분한테 한 1시간 2시간 시달리고 나면 진짜 현실적으로 맥 빠져서 일을 못하고 올랑해요. 그런 거는 좀 얼마든지 그런 제도를 통해서 활용을 하면은 행정력 낭비를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그 타 시도에서도 지금 운영을 해서 좋은 효과를 보는 곳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게 이 제도가 이런 거를 뭐 정책적으로 판단을 하셔가지고서 운영을 한다고 그래서 뭐 모든 게 뭐 다 한꺼번에 해결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좀 시범 삼아서 가장 지금 그 저도 가끔가다 여기 송출에 이제 그 건축 허가가를 들려 보면은 뭐 전화 오지 뭐 민원인들 오지 건축사에서 뭐 상담 오지 뭐 일을 뭐 현실적으로 낮에 일을 할 수 없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러면 천상 뭐 저녁 먹고 저녁 때 이제
야근을 통해서 집중해서 이제 뭐 서류 정리하고 그 뭐 도문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런 단순 민원 같은 건 좀 얼마든지 좀 우리 실무진에서 우리 정책적으로 좀 선택을 하셔가지고 반영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좀 빠른 시일 내에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뭐 시장님의 용단이 필요하시겠죠. 그러니까 실무진에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좀 곧바로 좀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언론에 보도된 것 좀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지금 얼마 전에 이제 그저 대구에서 이제 모 기업이 찐 아파트가 이제 우르르 무너졌는데 얼마 전 그 모 도 일간지에 보니까 지금 영신지구의 땡땡 그 아파트 부지에도 일주일에 한 개층이 올라간다고 이제 보도가 나온 걸 제가 봤습니다. 아니 이게 이제 팩트가 제대로 맞는 건지 더군다나 지금 겨울철에 영하 5도 이하로 넘어가서 지금 콘크리트 타설을 한다는 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불가능한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보도가 팩트가 맞는 겁니까 이게?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제 민원이 접수돼 가지고요. 네. 이제 그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외부 전문가하고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제 뭐 현장에 이제 감리 일지도 있고 현장에 이제 일정 사항을 파악한 결과 예. 외부 감사들이 뭐 그건 특별한 무리는 없고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아니 물론 뭐 보양하고 뭐 강화제 넣어가지고서 뭐 상황에 따라서 칠 수 있겠죠. 근데 일주일에 1층씩 올라간 게 맞습니까? 예, 통상적으로 일주일에 한 개층은 올라간다고 합니다. 겨울에도 가능해요? 예, 예. 보양 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 현장만이 아니라 이제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아마 그 파악을 해봤거든요. 예, 예. 근데 그게 이제 경기도에서도 아마 그 층수 한 개층이 올라간 기간이 얼마간 통합 집계를 내고 있더라고요. 예, 예, 그 예. 통계적으로 보니까 통상적인 일주일에 한 개층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 온도 기온의 일기에 상관없이 뭐 보양 시설 하고서 이제 겨울철에는 이제 한중 콘크리트라고요. 예. 이제 겨울철에 이제 콘크리트를 한중 콘크리트로 뭐 타설하고요. 또 뭐 보온 시설을 이제 충분히 하기 때문에 특별히 뭐 동절기라고 그래서 그 기간이 또 오래 걸리고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어차피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좀 하는 얘기 좀 물어보시자고. 지금 이제 아파트 간 층간 소음이 엄청난 이제 사회 문제가 돼가고 있는데 그 차단 소음제가 1급부터 4등급으로 나눠져 있죠. 소음제가 그죠? 그러면 지금 보통 우리가 일반 분양 아파트에서 쓰고 있는 것이 대개 4등급 그를 쓰고 있는 거죠. 지금 현실적으로요. 그것까지 이제 뭐 제가 전문적으로 아마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이제 계속 사회적 문제가 되다 보니까 계속 이제 그 층간 소음에 관한 기준이 좀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예, 예. 자 법적으로 다 상위법엔 저도 그 법률 검토는 안 해봤어요. 자 그러면은 물론 이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있을 때 원가 절감을 위해서 당연히 민간 기업에서는 4등급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 4등급을 써도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게 선택의 문제니까. 조례로 가능 1등급을 쓰게끔 조례로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없는데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고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어렵다고 됩니다. 해봐요. 예, 예. 아니 그러면 그 아파트 인허가 들어올 때 조건부로 우리 그 평택시 우리 그런 거 잘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그런 건 왜 안 해고? 네? 제가 설계사무실 아파트 설계만 전문으로 한 설계사무실에 제가 물어봤더니 그 차이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좋다 이거 시장에서 그 아파트 층간 소음제를 1등급을 썼을 때 분양가가 원가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모르지만은 그건 소비자가 선택할 문제 아니겠어요? 그걸 써가지고서 아파트 분양가가 올라간다면 그래도 층간 소음을 막기 위해서 소비자들은 선택할 확률이 높잖아요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전혀 안 해보신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그 기준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이제 어떤 법제화 시켜야지 그걸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을 좀 마련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이제 건축 심의가 들어오면은 건축위원회에서 그걸 심의 일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뭐 근데 보완이나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 생기고
아파트마다 가끔 언론에도 보면은 한두 건씩은 매일 올라오잖아요.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뭐 어렵지 않더라고요. 간단하더라고요. 속단 말로 저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저 층간 소음은 저 뭐 층간에서 층간 소음이 여러 가지잖아요. 이제 뭐 각 층간 아래층에서 생기는 층간 소음도 있고 옆집에서 층간 생활 소음이 생기는 것도 이전까지는 있고. 다 예, 예. 옆집에서 와가지고서 뭐 살인 사건 난 거는 거의 언론에서 그런 걸 보진 못했고요. 화장실을 통해서 나는 건 뭐 어차피 뭐 구조상 그렇다고 치고 위에서 층간 소음이 가장 이제 거의 모든 층간 소음의 90% 이상을 차지할 겁니다. 그럼 우리 과장님 어려우시지만 이거 큰 혁신을 하는 겁니다. 한번 검토 좀 한번 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저 각종 적절한 시민회 검토를 들어올 때 해보겠습니다. 행정지도를 통해서 아니면 민간 조합원 개발 아파트 들어올 때 얼마든지 그거 행정지도를 통해서 건의를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누구 이전까지 하나 그냥 법으로 안 된다 그냥 4등급 써도 된다고 그냥 내버려뒀었지. 우리 관련 부서에서 이 문제 가지고서 고민을 해본 적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 한번 적극적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피드백을 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냥 저도 뭐 끝나고 나서 그냥 뭐 까먹고 뭐 그냥 이거 얼려벌려 넘어갈 일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평택시가 얼마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개정을 해야 되겠다면 가능한 얘기더라고요 이게. 우리 평택시가 뭐 엉뚱하게 뭐 기업들 조합들 발목 잡고서 갑질하는 게 아니고 이건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거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이게 뭐 스마트 도시 그랬는데 저도 먼저 번에 그 스마트 도시 그 한다고 해서 용역 그 보고회를 한번 들어가 봤었는데 참 이게 애매하더라고요. 그죠? 스마트 이거 뭐 정부 정책상 공모 사업에 신청을 하려니까는 법적으로다가 뭐 해야 될 상황이고 뭐 용역을 안 줘가지고서는 뭐 관련된 예산의 공부 자체가 안 되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거는 현행 제도상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솔직히 말해서 우리 뭐 시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질질 끌려가는 형국이지 뭐 이거에 대해서 뭐 특별히 어느 부서나 누가 뭐 관심 갖고서 이거 추진하는 정책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은 이게 그냥 우리 뭐 1년 2년 그 자리에서 부서 이동이 되는데 이게 과연 지속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얘기인지. 그리고 이거는 뭐 물론 요새 뭐 젊으신 그 저기 직원들이 IT에 대해서 저희들 기성세대보다는 당연히 월등한 뭐 실력과 식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은 이건 그냥 이렇게 뭐 그냥 흘러가는 대로만 두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뭐 전담 바늘 하나 만들어서 뭐 어떻게 좀 대응을 해주던지 하셔야지. 이거 1, 2년 있다 자리 바뀌고 이러면 이거 인수위가 제대로 되는 건지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불을 보도 뻔하걸랑요 이거. 네, 의원님 그래가지고 이제 부시장님도 지시하신 사항이 이 스마트 도시팀을 맡은 사람은 거기서 뭐 최소한 2, 3년 이상 이제 이 스마트 도시 계획이 이제 5년 단위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실현되는 걸 보고 떠날 수 있을 정도까지 좀 자주 인사 이동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필요하셨어요. 이제 맞는 의견이시고 또 그러려면은 그 친구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뒷받침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면서 전문가 제도가 있는데 전문가 제도를 활용한다든가 해서 그렇게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진짜예요. 우리 저기 평택시 미래가 달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흘러갈 게 아니라. 이것도 조만간에 피드백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실적에 이제 그 석정 근린공원 이제 우리 저 실무진들께서 아주 그냥 그 힘든 사항을 이제 토로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아직도 이 여기에 관련된 자들은 이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거의 아까 뭐 거의 보상이 다 끝나서 이제 뭐 사업이 이제 출발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끝까지 우리 평택시의 어떤 특정 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객관적이지 못했다고 주장을 계속 바깥에서 하고 다니셔요. 그랬을 때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지금 사법부의 조사와 이제 조치가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이니까 그 판단에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 뭐 공직자들이 이거 입찰 과정에 있어서 제가 들은 것만 얘기를 할게요. 얘기를 하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 자리에서 그 확정 발표를 하게끔 돼 있습니까? 위원장이 어느 업체라고 다 합산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당시에 제가 이제 그 이 당시 여건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 당시는 이제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이제 2018년도에 이루어진 일이라 이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이제 용역 결과는 현장에서 이제 집계를 내고 이제 그 회계과에서 또 이제 그 가격 점수가 또 있어요. 이제 그거 합산하고 하기 때문에 최종 결과 발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거든요. 현재도. 그렇죠. 현재도. 그럼 예, 그걸 좀 네. 정확히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3자 공모나 이런 것을 이제 그 점수를 각 심의위원들이 이제 통계를 내서 위원장이 그 자리에서 어느 업체가 뭐 1순위, 2순위를 발표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그 얘기죠. 지금 현재도요. 네, 지금도 이제 점수가 가격 점수가 따로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받아서 다른 발표를 해야 부서에서 되기 받아서 때문에, 합계를 해야만이 예, 최종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게. 그러면은 그 위원장이 그날의 그 심의위원들이 결과한 그 합계낸 금액을 가지고서 그것만 가지고서는 발표를 안 합니까 그 자리에서? 제 기억으로는 참가해서 발표해 본 기억은 없고요. 거의 없는 것 네, 같아요. 없고요. 근데 거기서 지금 많은 그리고 이거는 의원님 지금 그런 부분들도 이제 그 이제 대법원까지가 이제 소송하면서 다 이제 나왔던 얘기고요. 그리고 검찰 고발을 6번을 당했는데 6번 하면서 경찰서, 검찰 양계 기관에서 다 지금 아니, 그래서 이제 수사를 해서 다 무혐의를 다 받은 내용인데 그거를 또 얘기하고 또 이제 바깥으로 다니시니까 다니면 우리들한테 와서 얘기를 하면은 그것이 법적으로 제재 사항은 아니더라도 기존 관행이라든지 우리 내부 지침상 관례상 그렇게 해왔는데 평택시는 왜 그렇게 안 했냐고 이제 반론을 제기를 하면은 뭐 아까 저 김영지 의원이나 제 의원님들은 이석균 의원님들은 그거에 대해서 사실 아는 정보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럼 아까 우리 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건 벌써 여러 번 사법기관에 고소고발을 해서 이미 다 밝혀진 상황인데 그걸 지금 와서 얘기하면 뭐 하실 겁니까? 우린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과연 그래서 제가 팩트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날 거기서 집계된 걸 가지고서 위원장이 그 자리에서 선정된 자를 발표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냐 아니냐. 한번 저기 나중에 이따가 뭐 제가 느닷없이 질문을 드려서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실무진한테 그걸 한번 확답을 좀 주셔봐요. 그래서 공개석상에서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가장 관건이 그거예요. 아니, 네, 의원님한테 진행되고 쟁점 사항별로 다 해서 아니 그런 한번 것까지 보고 저도 드릴게요, 다 알고 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힘들게까지 하실 거 없고 그거의 팩트야. 그것만 우리 실무진에서 아니라는 기존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만 얘기해 주시면은 저희들로서는 뭐 다 뭐 답변할 여지가 되니까는 그것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십 11쪽에 좀 봐주십시오. 도시개발과 이 예. 통복 재개발지구 운제 준공 내는 거예요? 이거 운제까지 이렇게 끌을 거예요? 동목지구는 저희가 그 2월 중에
지금 한지 처분 측량을 지금 확정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한지 처분을 위한 확정 측량을 하고 있고요. 그 측량이 끝나면 3월 중부터 6월까지 그 한지 청산금 교부와 시설물 인수 인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얼마가 늦어진 거예요 지금 이게 계획에서? 약 2년에서 3년 정도 나는 거기 뭐 지연된 것 같습니다. 주민들 볼 때마다 그냥 하도 그냥 웃어요. 서로 그냥 불편하니까 얘기 안 해요. 그냥 이해 좀 해주십시오. 그러고 그냥 웃고 말아요. 의원님, 저희 직원이 바로 문자가 왔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당일 계량 비계량 집계가 완료되고요. 예. 당일 현장에서 완료가 되고 위원장이 거기서 발표를 합니다. 발표 후 고거 집계 사항 그죠? 네, 고집계 상황 발표 후 위원회가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고 그리고 3일 후에 홈페이지에 결과가 공고되고 또 개별 업체에 통지까지 했습니다. 통지까지 하고요. 그날 위원장이 발표를 했다고. 예. 그리고 예. 요 상기 요 위 내용은 제한 모집소 공고 당시에 공고문에도 이렇게 된다고 명시가 돼 있는 명시가 거죠. 돼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 주장은 그날 당일날 위원장이 발표를 하고 방망이를 안 두들겼다 이런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이 아닌 거죠. 그럼 됐어요. 그럼 됐어요. 자, 그리고 중앙건설이 먼저 번에 우리 의회에다가 민원을 제기를 했어요. 그 후에 조치사항은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런 민원을 냈는지 이유가 뭐였어요? 아니 통북재개발지구 말이야. 예, 제가 그 내용은 잘 몰라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걸 뭘로 그래? 아마 평택시 역사 이래 원청업체가 의회 시청에다가 민원 내보긴 처음일 거야 아마. 내 기억에는. 그 지하차도 준공 안 났는데 왜 개통시켰냐고 의회에다가 원청업체가 민원을 냈단 말이야 정식으로. 근데 담당 부서에서 그거 또 저 파악을 안 하고 계신 거야? 건설 도로과하고 관련된 그런 사항들이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니 조작을 해봤습니다. 거기가 누구 지역이요? 에? 주무과가 어디요? 건설과요 그게? 예, 아니 민간개발사업지구인데 거기가 건설과요? 예, 지하차도 구간이 민간개발사업지구하고 저희 시지구하고 이게 같이 이제 포함이 돼 있는데 네. 도로구역이기 때문에 도로를 별개로 지금 사업을 했습니다. 그건 별도 발주해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 부지 내에 구역 내에 다 포함돼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 그럼 거기 그 도로 고평지구에서도 빠져 있었습니다. 그 도로가. 예. 그럼 저 공사비 부담은 어디서 한 거예요? 재개발 이쪽 통보기에 저 고평지구요. 그 일반 회계에서 특별 일반 회계에서 했습니다. 그건 통북 고가교 철거하고 예, 통복 고가교 철거의 대체 도로로서 대체 설치를 도로로 한 생각할 때는 것입니다. 그건 예, 이쪽 예. 개발과랑 예, 그렇게 같이 또 세트로 발주가 됐던 것이고요. 알았습니다. 그건 이따가 저 내일 저기서 그럼 질의를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통북 재개발지구 이제 확정 측량 끝나면은 이제 저 편지 받으신 분들 저 건축이 다 이제 편안해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 가용 승인 안 해주고 있죠. 아직도 못 해주고 있죠 지금. 사용 승인은 해드릴 수 있는데요. 예. 예, 아직 들은 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라 아니 많지 않기는 먼저 번에 저 새마을금고도 늦다가 이런 접힌 게 되고 늘어져가지고서. 그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토지하고 이용 상황하고 좀 맞지 않는 것 벌써 같아요. 봐. 그리고 거기 지금 저기 그 도로 경계선에서 set백을 2m로 하게끔 내놨어요 거기도. 예, 건축 그렇습니다. 2m 에? 지구 단위 계획에 예. 건축 한계선이 2m로 2m 로 돼 설정이 있는 되어 거죠,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죠. 거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저 민간 도시개발 현황에 보면은 먼저 번에 그 저 이제 수천지구가 그 아직 심의 안 태웠죠. 3월달에 그때 과장님 뭐 3월달에 하신다고 그러셨었나? 아직 구역 지정이 아직 안 아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어요? 예. 아니 그래서 개발 그 도시개발 방식을 변경을 해서 그때 제가 이제 우리 저 부탁을 드렸던 게 일부는 지역 주민들이 이제 매수 협의가 안 되니까 환지 방식으로 좀 저 반영을 해달라고 그랬고 우리 의회에서는 이제 의견을 달기를 재심의로 그런 식으로 저기 개발 방식을 했는 것도 우리 부정적인 의견을 보내드렸단 말이에요. 그 도시계획 심의는 아직 안 태웠어요? 아직 도시계획 심의는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된 거예요? 예.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물론 민간개발 사업지구를 협의 매수가 안 돼서 난항을 겪고 있으니까는 그 개발 방식을 변경을 해줘서 뭐 개발을 빨리 해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그 반대자들인 소수들한테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 화살이 이제 고스란히 평택시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어느 민간개발 사업단지고 간에 100% 찬성해서 한 것은 제가 역사상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게 정책적으로 그렇게 개발 방식을 변경해 주는 게 하겠다는 게 평택시의 정책 결정이라면은 이견을 다를 수는 없어요. 그건 뭐 시장님의 용단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끝까지 자기는 협의 매수를 안 하겠다면 그분에 한해서 판지를 해줄 수 있는 같이 개발 방식을 혼용을 해서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예, 그 지금 혼용 방식보다는 지금 수용 방식으로 지금 신청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네. 그 부분을 다시 되돌리기는 좀 어렵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상대편에서 그러면 시행사 쪽에서요. 그러면 그렇게 그래서 저희가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강구하고 있는 것은, 그쪽에 요구한 것은 그 대토보상이라는 또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수용을 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땅을 이제 되돌려 줄 수 있는 이 대토보상 제도를 이용을 하자. 지금 이렇게 지금 이제 협의를 하고 그럼 그 있습니다. 대토도 대토 나름 아니에요. 상대방이 원하는 곳을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어야지. 그거 협의해서 안 된 사람들이 사업 시행자가 너 달래는 땅 줄게 쉽게 해서 호락호락 주겠습니까? 그거? 지금 이제 협의해서 안 된 분들은 땅이 크거나 예. 아니면 이미 개발했거나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협의해서 안 된 분들은 일부러 지금 시행사에서는 거기 공원이나 다른 거로 재촉시켜서 빼놓으려고 일부러 협의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거는. 근데 어떤 걸로 사용하느냐의 문제보다도 네. 그 이제 산지 방식에서는 그게 좀 이제 관련이 있는데요. 그 수용 방식에서는 일단 기존 현황대로 토지 가액을 감정평가해서 사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감정해서 사들이면 그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안 하려고 지금 뻗팅기고 있는 건데 그런 얘기 하면 뭐합니까 그거? 아,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일단 최종적으로 최대한 협의는 해서 아니 그런 이론은 그런 건 다 바로 나중에 그냥 최대한 저희 열심히 의원님 하고. 그 용도적 변경할 때 네. 의회에서 이제 의견을 정식 의견을 주셨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마 2월 17일 날 아마 이제 수천지구 위원회 심의가 예정이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네. 그때 의회에서 의견 청취 온 내용이나 이런 거를 도시계획위원회 때 아주 소상히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심의를 우리 의회 기본 의견은 그런 개발 방식 변경에 대해서는 불가의 뜻을 분명히 전달을 했어요. 근데 알겠습니다. 예. 여건상 도저히 여건상 그렇게 할 수밖에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땅 소유주만 주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업 시행자나 거기 찬성해 주신 분들의 의사도 존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 그래서 대안으로다가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근데 주 개발 부서에서는 지금 수용 방식을 고수하고 있잖아요. 어떤 이유도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예, 도시계획과가 위원회를 관장하는 부서기 때문에 이제 제가 답변 드리는 게 맞을 네. 것 같고요.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딴 거 없어요. 우리 여기뿐만이 아니라 어디든지 반대 뜻을 가진 분들이 그 어떤 강제로 수용되는 자기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수용되는 그런 모습은 최대한으로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물론 일부러 알박기를 했다든지 쪼개기를 해놔가지고서 사업을 진행을 방해를 했다든지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때는 공권력을 동원해서 강제 수용을 하는 게 맞겠지만은 그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공직자들도 엄청난 부담을 갖는 건 사실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예? 그러니까 최대한 좀 반영이 좀 되도록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엊그저께인가 또 이제 그 고덕 신도시 주민들이 또 이제 잠깐 뵙다고 해서 뵙고 왔는데 참 저도 맨 처음에는 이분들의 그 주장을 좀 그냥 죄송합니다만 제 지역구도 아니었었고 그리고 이 고덕 신도시가 하루 이틀에 결정된 것도 아니고 수많은 우여곡절 때 출발이 된 건데 이분들이 이제 외집분들이 와서 주장하는 게 동탄과 분당이랑 벌써 분당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가 된 지 몇십 년 됐죠 벌써요. 분당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게 된 수십 년 전에 그 신도시를 만드는 곳하고
지금 수십 년이 지나서 새로 건설한 우리 신도시가 더 품질이 떨어지니 이게 무슨 경우냐고 얘기를 할 때 답변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동탄하고 한번 분당을 한번 가봤어요. 그분들이 주장하는 데를. 그러니까 전 제일 편하게 그냥 눈에 확 띄게 차이 나는 것이 이제 수변 공연에 마감재 같은 거 쓰는 거, 조경석이나 이런 거 보면 벌써 퀄리티가 그냥 훅 떨어져요. 그냥. 이거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만약에 그 고덕 신도시 뭐 품질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아마 고덕 주민들한테 집값 떨어진다고 제가 맞아 죽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거를 제가 대신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번에 시장님하고의 그 대화 때도 이런 문제는 본인들이 이제 주장을 하셨고요. 지금 아직도 3단계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좀 어떻게 좀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좀 없는 겁니까? 지금 전체적인 개발 계획하고요. 네. 개발 계획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게 이제 동탄 1지구하고 사실은 같이 시작을 한 지구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동탄 2지구보다도 좀 늦게 끝나게 생겼는데요.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하다고 보니까 그 전에 오래전에 계획을 세운 거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중간에 이제 수지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계획이 좀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이게 수지 위주로 이 수지를 맞추는 쪽 위주로 이제 계획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자, 그 당시에는 그 사업 계획을 저렇게 한 거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LH에서 부동산 경기에 저 침체로 인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가 돼서 수익이 많이 발생이 됐고 향후 발생된 예정이잖아요. 그런 것도 사업 목적 변경을 좀 가능한 논리적으로다가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LH에서도 네. 그런 부분들을 저희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협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쪽으로 지금 응하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 우리 정장선 시장님께서도 이 문제점을 대해서 인지하시고 이거를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더 좋은 고풍 쪽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던지셨는데 상당히 오해가 있으셨어요. 그건 저도 시장님의 의도가 뭔지를 알았는데 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었단 말이에요. 그건 소통의 부재라고 봐요. 그거는요. 예, 그렇습니다. 일례로 지금 기존에 입주하신 분들이 택시 정류소가 없다고요. 택시를 타고 싶어도. 그죠? 그래서 개인 택시하고 법인 택시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10군데를 택시 승강장을 요구하는 데를 찾아가지고서 담당 부서와 경찰서에 협의를 돌렸더니 2군데인가 승인이 나고 나머지는 다 부결이 됐어요. 부결이 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편도 2차선에서 한 차선 막고 있으면 차가 주행이 안 되니까는 택시 승강장을 만들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편의 시설이라고는 빵점이에요. 빵점. 가장 기초적인 것조차도. 그리고 도시 통관도로 아파트 진출할 때 편도 2차선으로 해가지고 좌회전 신호 주면은 막혀가지고 차가 통과를 못 하는데 세상에 이런 놈의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 이게. 네? 그러면은 자 기존에 돼 있는 건 어떻게 방법이 없다 좀 칩시다. 그러면 나머지 지금 3단계나 2단계 안 낸 데는 얼마든지 물론 그러기 때문에 또 형평성이 좀 난리가 나겠지만 그래도 기존에 있는 걸 답습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3단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 들어가지 않습니까, 의원님? 네. 그래서 3단계 부분은 LH에서 지금 이제 어느 초안이 지금 나오는 정도까지 갔고요. 많은 그 변경이 있습니다. 그 보행존을 넓힌다든지 뭐 이런 그 획기적으로 좀 넓히는 부분도 있고 또 최대한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원도 이제 연결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있고요. 우리 실무진들도 죄송합니다만은 저보다 더 전문가니까는 바라보는 시각을 다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현실 여건상 넘사벽이죠. 국토부 직속기관인 LH에다가 이런 조건으로 해달라. 쉬운 얘기가 아니죠. 우리 평택시의 의견이 반영 안 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시장님께서도 당신 취임하시고 나서 단 한 건도 LH에서 반영을 안 했다고 시정지를 통해서 답변을 주셨어요. 그 정도면 우리 실무진들이 LH랑 협의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LH의 그 뭐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뭐 시의회를 바라보는 그분들의 입장은 뭐 완전 이건 뭐 협의 대상이고 뭐 소통 대상이 아니라 그냥 일방 통보식의. 전 이번에 겪어봤으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반복되게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실무진 자기네들은 이제 수지 관계 때문에 우리 평택시에서 요구하는 거를 하지 않으려고 그러겠죠. 아마 그래서 이번에 저 고덕 신도시 그 연합회에서 관련 도 내지는 우리 평택시도 아마 저기 문서를 보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접수가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뭐 상황에 따라서는 현실을 모르시고 좀 상당한 주장을 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객관적으로다가 그분들의 입장에서 역지사지라고 그분들의 입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상당 부분 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시 입장에서도 그분들하고 뭐 입장은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LH에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 공직자분들은 뭐 현 체계상 한계가 있는 거고 주민들이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을 좀 해주시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아무리 시의회에서 떠들어 봐도 우리 시의원으로서 역량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자괴감이 듭니다. 이제까지 고덕 신도시가 어렵게 해서 출발을 됐기 때문에 지금 와서 지금의 상황을 가지고 그 역대 그런 의사결정을 하신 이 우리 평택시의 지도자들한테 뭐라고 뭐 비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업이 가게끔 출발은 시켜놓은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완충 각종 민간 개발 사업이나 뭐 공공 개발 사업일 때도 완충 녹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있습니다. 예, 완충 녹지. 그래서 완충 녹지를 뭐 훼손을 한다거나 어떤 사유로 인해서 변경을 할 경우에는 저쪽 그 관련 부서에서는 완충 녹지 그 훼손에 대해서는 아주 경계할 정도로 무조건 반대를 해요.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공개 공지 용지로 변경을 하는 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개발을 할 때? 관련 부서하고 또 저희 심의를 통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론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아니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 평택시 의지가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제약 때문에 어려우니까 아예 도시개발이나 또 민간개발이든 공공개발이든 간에 완충녹지 부분을 그런 식으로다가 나중에 어떤 상황이 올 거를 대비를 해서 완충녹지가 아닌 공공용지로 바꿔놓고서 활용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 예, 그거는 이제 저 건건이 그 상황에 따라서 틀릴 거라고 보는데요, 의원님. 그 필요하다고 하면 그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명분이 있다고 하면 시에서 정책적으로 그 부분을 변경할 수 있거나 또 변경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허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보십시오. 아파트 단지 20년, 30년에 짓던 이제 이 구도심에 아파트가 지금 다 슬럼화가 돼 있는데 그분들이 계속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새길 하나 뚫는 것도 우리 공농축과에서 사력을 다해서 막아서 못 뚫었어요. 그죠? 그게 우리 평택시의 지금 현실입니다. 이미 벌써 30년 전에 제정된 법률 때문에 아무것도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시민들의 눈높이도 높여졌고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연령도 바꿔졌어요 지금요. 얼마든지 다각도로 접근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개발 중인 사업지구들에도 그런 문제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거 부분들은 제가 말을 워딩이 잘못 나가면 뭐 특정 업체 뭐 비호하려고 뭐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절대 저는 그게 아니라 예. 기존에 있던 구도심 전 당장 지 세기동만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도 지금 이제 오래된 곳에 이제 상가지역 먹자골목도 앞에 완충녹지가 다 딱 막고 있어요. 나무는 그 간판을 다 가리고 있어요. 물론 명분은 좋아요. 저 소음을
막고 비산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차폐 시설이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게 맞는지만은 주민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상도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 정도는 얼마든지 회선해서 그 나무의 수고를 좀 낮춘다든지 이 뚝을 좀 낮춰가지고서 실질적으로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건 얼마든지 시행착오를 겪었으니까 뭐 신규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냥 낯갈려둘 게 아니라. 예, 그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현장마다 좀 특별한 사정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 현장에 맞도록 그렇게 심의 자, 그것도 방향을 한번 유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바로 하겠습니다. 피드백을 좀 주세요. 그게 법률적으로 가능한 얘기인지 아닌지를 담당 부서랑 협의를 하셔가지고서 일주일 이내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가능한가요? 그것은 저희가 심의 과정을 거치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아니 자 심의 자 예. 보십시오. 자 이제 심의는 당연히 맞고요. 심의 이전에 법률적으로 가능한가 그 얘기예요. 그게 심의를 통과한다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심의 통과. 그러면은 우리 평택시 정책의 의지죠. 그거는 우리 평택시가 하겠다는 건 이제 심의에서 맡겨서 못 나가 본 적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제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주거단지의 정원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장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당초 일단 설치가 보고, 됐던 예,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 그렇습니다. 법률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좀 전달해 주세요. 그럼 제가 그럼 여론을 제가라도 뭐 여론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동네 부분 가서 정리해서 저도, 다시 저도 동네 가서 나팔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예, 의원님도 예.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 동네 가서 나팔을 좀 불어가지고서 우리 여론을 좀 만들어 볼 테니까. 네, 그거는 쉬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